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3월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돈세형 종목도 좋진 않습니다. 이 역경을 어찌 이길까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오고 자산이 또 더 무너졌을 때도 버텼는데 또 인간은 망각을 하는 동물이라 그 어려울 때의 힘든 과정은 있고 지금의 만족을 못해요. 뒤돌아봅니다. 지금이 당장 힘들다고 하고 지금 돈을 못 번다고 아쉬워하고 뭔가 불만이 넘치는데 사실 이보다 더 역경이 바로 얼마 전 4개월 전 3개월 전에도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구가 종말하는 것처럼 이제 끝났구나. 그때도 돈세형은 버텼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죠. 코로나 사태도 버텼었고 작년 10월달 9월달에 주식이 끝없이 절망적으로 빠질 때도 버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욕망과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벌고 싶고 큰 돈을 벌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되니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고 투자가는 투자 기간 중 가장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돈세형도 사실 속상하고 내 스타일대로 왜 안 될까? 이렇게 잘 안 흘러가지? 왜 이렇게 스텝이 꼬이지? 돈세형은 지금 스텝이 꼬인 느낌입니다. KG케미칼 팔고 좀 일주일 쉬었다가 28,000원대 들어갔으면 또 먹고 무난하게 이 역경을 이겼을 건데 분산 투자를 또 나름대로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투자인 것 같습니다. 시기를 또 어떻게 지나가느냐?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많이 매수한 섹트레가이를 다시 한번 공부하자. 공부를 해야 자신감이 생긴다. 공부를 좀 진하게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섹트레가이 우주항공 인공위성 섹터를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과연 날아가냐? 이거를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트레가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대박이 났죠. 하나예요. 하나 계열사. 한마디로 대기업이라는 거죠. 하나가 더 빵빵합니다. 섹트레가이를 시장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하는데 공부할수록 기술로도 몇 조를 가야 된다고 돈세형이 생각을 해요. 소형, 주형, 대형, 위성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돈세형이 대한민국의 기업들 AP위성 뭐 여러가지 기타 위성 섹터를 분석했는데 웃긴 거는 인공위성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섹트레가이가 유일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인공위성 기술은 그 장벽이 높다고 봐야 되죠. 아무나 접근해서 뚝딱 하고 나오는 기술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가 투자를 많이 해봤는데 섹터를 5G 섹터 뭐 여러 가지 섹터 조선업 섹터 다들 경쟁사가 있었어요. 근데 섹트레가이는 위성 섹터는 있긴 있는데 진짜 백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제조회사는 섹트레가이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돈세형 댓글에 좀 남겨두세요. 제가 또 궁금하니까요. 저는 아직 대한민국에서 인공위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못 찾았어요. 그것만을 해도 한 3조 가치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원시원하게 한번 까놓고 섹트레가이를 한번 실전 투자가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에 인공위성 시대가 온다는데 웃긴 거는 AP위성 뭐 여러 가지가 같지 않습니까? 인텔라인 종목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진짜 백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는 섹트레가이가 유일하다. 그리고 섹트레가이는 자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62.5%를 갖고 있는 SIIS 그리고 SIA. 이 회사는 인공위성을 영상을 판매하고 서비스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영상을 찍어서 그거로 AI든 뭐든 다시 좀 직원들이 싹 이쁘게 해놓고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돈 되는 사업을 또 하는 거죠. 인공위성은 팔면 끝인데 이렇게 영상 서비스는 내 위성을 띄워놓고 그 인공위성이 떨어질 때까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안전빵이라는 거죠. 이 두 회사의 자회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상장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 가치만 해도 지금 섹트레가이가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장만 돼도 시가총액을 능가한다고 봅니다. 물론 재무 분석을 했을 때
매출액과 순이익이 그 회사의 가치의 기본이지만 독보적인 기술, 자회사가 상장했을 때의 가치도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점수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학점 정리를 했는데 위성 시스템, 인공위성을 진짜 배기로 만드는 회사는 유일하다. 중형, 대형, 저궤도 위성까지 소형까지 다 만들 수 있다. 저희가 아는 섹트레가이가 어떤 회사냐면 한 십몇 년 전인가요? 우리별 1호가 인공위성이 처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우리별 1호를 만든 회사가 섹트레가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는 없다. 그만큼 뛰어가고 기술적인 장벽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주의 시대가 온다고 해요. 인공위성은 연평균 약 17% 성장을 한다고 하네요. 이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아요. 1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섹트레가이 소형 위성과 경쟁사 대형 위성 비교, 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건 섹트레가이가 만드는 건데 저궤도 위성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돼요. 대형 위성은 3500억, 수명은 5년이에요. 큰 대형은 7년입니다. 돈의 냄새를 맡는 전문 투자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 5년과 7년을 봅니다. 이 소형 위성이 금액은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5년에 한 번씩은 다시 띄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참 좋은 거예요. 현대 자동차가 팔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LG전자의 냉장고 TV 냉장고 우리 몇 년 씁니까? TV 냉장고 한 10년 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뭐 한 10년 써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길게 쓰 20년 써요? 15년 정도 씁니다. 냉장고 우리 집 쓰는 거 보니까 한 10년 씁니다. TV도 7, 8년 한 10년 써요. 이 비싼 1000억짜리가 띄워놓기만 하면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섹트레가이를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기반이 잡히고 돈 되기 시작하면 5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매출이 터지는 구조인 거죠. 왜? 생각보다 소형 위성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5년에 한 번씩이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한번 깔아놓으면 계속 매출과 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형은 소형 위성이 5년이라는 게 마음에 든다. 한마디로 돈 된다. 지금 저궤도 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이 아닙니다. 이 직사각형이에요. 소형이다 보니까 이 직사각형이 우주에 가서 펼치면서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냐. 직사각형 소형이기 때문에 한번 미사일에 여기 실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달랑 한 대 실었어요. 이렇게 미사일에. 근데 도저히 그림 못 그리는데 이게 로켓이에요. 로켓에 인공위성을 한 대 실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직사각형 딱 적기도 좋으니까 한 20개 실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차곡차곡 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은 날 10개 낮게 깔기 때문에 옛날에 대형보다 많이 깔아야 되고 5년밖에 안 되고 한 번 띄울 때 20개 30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실제로 시장에 가성비가 나오기 때문에 기술력이 되고 돈이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6G 시대가 온다는 거죠. 뭐 누가 안 알려줘도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돈 될 때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장 중에 대장은 지금 AP 위성인데 좀 말이 안 되죠. 실제 대장은 섹트레가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인공위성을 진짜 만드는 회사는 섹트레가이다.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가 유일한데 섹트레가이가 대장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우주항공을 많이 밀어주는데 금융계에서도 이렇게 우주항공 투자펀드를 만들어요. 이런 펀드를 만든다는 거는 우주항공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급이. 우리는 또 뭐 만들든지 뭐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돈 되는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펀드들이 우주에 관련된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하나시스템, LIG 넥슨, 섹트레가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섹트레가이, 돈세형 섹트레가이를 가장 유명하게 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벌써 돈세형이 작년에 해먹었어요. 크게 해먹었어요. 그러면 2탄 섹트레가이를 한번 우리는 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따라쟁이가 되면 안 돼요.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니랄 때 매수를 하고 큰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벌써 돈세형이 해먹었고 섹트레가이를 한번 노리자 이거죠. LIG 넥소도 돈세형이 추천했었어요. 100% 넘게 갔습니다. 하나시스템 아직 안 갔어요. 한국항공우주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상승하고 하나시스템은 아직 안 갔고
LG 넥슨도 상승했고요. 여기서 안 간 거는 하나 시스템, 섹트랙 I입니다. 하지만 하나 시스템은 도심항공에 엮였기 때문에 섹트랙 I가 가장 유망하다. 우중항공 산업 주요 관련주 가장 지금 대장주가 AP위성이죠. AP위성을 내용을 보면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단말기 제조, 위성항법 시스템 참여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인텔리안 테크예요. 시가총액은 거의 뭐 8천억대입니다. 근데 여기도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안테나 만드는 회사예요. 안테나 갖고 인공위성에 어떻게 감이 됩니까? 기술력이 인공위성하고 안테나하고 감이 되나고요. 지금 시장은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입니다. 비츠로테크도 요새 좀 핫한데 그냥 개발 참여만 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케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우주 발사체 부품 공급 안 만들죠. 그리고 뭐 미국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니죠. 이 회사는 섹트랙아이의 주인이기도 하고 로켓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섹트랙아이가 대장이다. 근데 주식은 안 가고 있어요. 근데 돈세형은 무기입니다. 얘가 대장이다. 섹트랙아이가 진정한 대장이다. 근데 아직 안 갔다. 한번 승부수 걸만 하죠. 저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세형의 책임은 안 져요. 돈세형이 보기에는 섹트랙아이가 배팅 한번 해볼 만하고 10배 정도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밖에 안 되니까 한 3조에서 5조 갈 수 있는 기술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뭐 다 믿지는 마시고 하여간 돈세형은 신념이 생겼어요. 섹트랙아이 10배 터진다. 섹트랙아이의 재무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년도 892억, 21년도는 734억, 22년도엔 914억. 영업이익은 20년도 137억, 21년도 13억, 작년은 적자가 났어요. 그래도 배당을 줍니다. 80원 주는데 20년도에는 340원이나 줬어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안 올라와서 그런지 80억 정도. 근데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그나마 다행이죠. 섹트랙아이가 다시 진짜 저궤도 위성이 많이 팔리고 재무와 영업이익이 받쳐줄 때면 매출액이 한 1조까지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10대만 팔면 1조 아닙니까? 영상 판매 시장 자회사가 있잖아요. 시장이 29년도에 3조의 시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 규모는 29년도에 5조의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상을 판매하는 회사도 섹트랙아이가 유일합니다. 기술력이 집약적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닌 거죠. 근데 아직 주식은 똥값. 아직 시장이 모르고 있는 거죠. 돈세형이 계좌를 이렇게 캡처를 떠갖고 이렇게 많이 샀어요. 최근에 한 1억 이상을 사갖고 원래는 평균 단가가 5만 5천 원인가 비쌌는데 비전을 보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5만 원이 넘었는데 4만 2천 원대까지 낮춰놨어요. 그리고 손해는 마이너스 12%. 금액이 실리다 보니까 이제 3,800만 원 손해입니다. 한 3억 3천을 매수했네요. 돈세형의 지금 작전은 분명히 섹트랙아이는 돈이 되기 시작하면 10배가 가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투자가들이 모를 때 저가에 평균 단가 낮추기 작전을 해보자. 이 작전이거든요. 1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주 스페이스X와 함께 주가 날아가나. 섹트랙아이가 꼈죠. AP위성도 꼈고 인텔리안 테크도 꼈고요. 지금 가장 핫한 건 AP위성이죠.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도 좋아요. 섹트랙아이는 상승하다가 좀 꺾인 분위기.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섹트랙아이 420억 규모 전기 기계 장치 공급 계약. 그래서 이게 누가 살짝 보면은 생각 없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전기 기계 장치라 하니까 별거 아닌 거를 수주받은 것 같지만 돈세형이 보기에는 좀 아래 내용을 보니까 이 매출 한 건이 전체 매출의 57%가 상당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건이 57%를 해결한 거죠. 섹트랙아이가 수주를 정부에다 받으면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한 10건 받으면 매출이 10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일을 줬는데 회사 측은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 공급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수주받은 거를 어떤 거를 했는지 뭔지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기계 전기 장비라는데, 아니 근데 딱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하고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을 계약을 한 거예요. 인공위성을 계약을 받은 거죠. 왜 이야기를 못하냐? 북한의 정보를 세면 좀 위험하니까 비밀 계약을 한 거예요. 비밀 계약. 그러니까 금액만 발표를 한 거죠. 국가의 군대에 인공위성을 납품한다고 돈세영 봅니다. 확인되진 않지만 딱 보니까 그래요. 군대에 저궤도 위성 정보력이 있어야 되니까 대한민국과 국방부하고 계약을 한 거죠. AP위성, 색트레가이 주가 장중 급등,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기대받아. 윤석열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지금 발표했고요. 어느 지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우주항공을 키우려고 합니다. 왜? 북한과 지금 적대적으로 자꾸 싸우잖아요. 그럼 뭡니까? 윤 대통령은 국방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전쟁 전에는 첩보력이 필요한데 그 첩보력은 저궤도 위성이 필요한 거죠. 한국판 나사 우주청 신사업 창출이 핵심 최소 400명이 필요하다. 나라에서 나사의 우주청을 만들어 주는데 새로운 먹거리, 우주항공에서 기술력을 갖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라. 대한민국의 정부도 뭐 공짜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색트레가이가 매우 좋다고 봐야죠. 색트레가이의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돈세영이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한 것 같아요. 5만원대 아닙니까? 5만 2천원, 5만 3천원대 이때는 매수를 했는데 1년 반 동안 빠진 거죠. 그냥 내비려 뒀다가 이 타임 때는 100원 차이로 못 샀고 지금 이만큼 조정받길래 여기서 1억을 때려 사는 거죠. 여기서 샀어요. 이때 사서 물리고 2억을 물리고 손해가 50% 났다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낮춰지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이렇게 하락을 전환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전환을 한 거죠. 우상향으로 전환을 하면서 여기가 수렴 과정을 겪었다 보고요. 급격히 상승을 하다가 이만큼 조정을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세영이 1번, 2번에 매수를 한 겁니다. 저는 지금은 매수한 게 분명히 성공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상승 신호를 줬고 우상향으로 전환됐고 그리고 조정을 확실히 받았고 다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승리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색트레가이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또 공부하고 나니까 색트레가이든 뭐 SK네트워크스든 한방 터지겠다. 색트레가이는 너무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크게 먹고 나오려고 합니다. 또 상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번 지켜보면서 매도하려고 해요.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힘내서 한번 돈 벌어 봅시다. 100억을 위하여!